네, 강프로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일단 2.4%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더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강했었던 DI와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DI 같은 경우에 13%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그냥 수직 상승하다시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정도의 상승 각도나 폭이라는 건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작년 6월, 7월 요 정도 움직임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로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의 상황 어떻게 됐나요? 조정받았잖아요. 이 조정받는 부분을 지나고 나서, 그쵸? 조정받는 부분을 지나고 나서 다시 고가를 회복했죠. 그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거의 한 9달. 9달 정도가 걸렸다. 반년 이상 걸렸다. 그러면 DI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쪽 구간이라고 보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나왔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 0.5% 올라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내용 딱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나스닥만 떨어졌다. 그것도 2%나. 이 둘의 차이가 플러스 0.5 그리고 마이너스 2% 하니까 2.5%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는 건 한쪽에 하락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한쪽에 하락이 집중된 건 뭐겠습니까? 나스닥이면 기술주, 반도체 이쪽이죠. 자,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3%, 델 3%, ASML 3%, 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마이크로와 델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하죠. 그 부품을 만드는 게 여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는 그 모를 수가 없죠. 10% 정도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매매하면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격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격이 발생하는 구간은 실적 대비해서 그쵸? 주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걸 현재 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모든 주식 그냥 99%도 아니에요. 100%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예상 실적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가지고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반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가격이 먼저 뜨는데 실적은 늦게 올라오니까 실적과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 괴리만큼을 우리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증시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과의 문제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존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환경이고 금요일 날 그렇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2% 정도 떨어지고 반도체 쪽에 안 좋은 상황이 나왔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쪽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 수급이 꼬였어요. 그리고 수급이 꼬이게 만드는 건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격을 채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만약에 틀리려면 그쵸?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이것보다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 투매 현상 발생, 미증시 정점 찍은 듯, 뭐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짜 막 미증시 투매 나오고 금리 더 올리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면 금리가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흔들려서 월요일 날 시가가 약간 좀 불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빠졌기 때문에 그때 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번 구간 있죠. 1월, 2월, 3월 별로 안 올랐어요. 그쵸? 물론 저가부터 따지면 그쵸? 한 100% 정도 올라왔죠. 근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DI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명확히 갈린 거예요. DI는 13% 떨어졌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가격이 그쵸?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잖아요. DI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왜? 22평가의 이격이 지금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2평가의 이격은 27%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27%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보다 강하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시장 따라서 종목에 간다고 쳤을 때 최소한 22평을 만나야 될 거고 여기서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지를 하면 22평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증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DI는 월요일날 또 맞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이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요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겠고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영향은 사실상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비메모리 위주고요. 한국은 메모리 위주입니다. 근데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계속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비메모리가 수요가 있는 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HBM이죠. 이쪽에도 기판 PCB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수요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 이거는 지금은 걱정할 단계를 지나갔다. 한국 시장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종목단에서 보더라도 DI나 이런 종목들은 한두 차례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이수페타시스는 맞을 것 다 맞았다 이미. 그쵸? 맞을 걸 안 맞았으면 여기 애초에 이수페타시스가 금요일 날 2% 정도 하락으로 멈춰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증시에 대한 부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 지금 오히려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보다 메모리 쪽에 조금 주목이 되어 있는 집중이 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때는 철저하게 이격이 적은 쪽으로 공략을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에도 공략 구간에 있습니다.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부터 공략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을 때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은 600%. 대략 24년 올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면 자, 이구산업 보세요. 돌파 구간에 매수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DI나 그런 부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의 매수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 구간에 매수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이게 굳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조건 돌파 구간에 해야 된다는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이죠. 수익이고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을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같이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올려줍니다. 여기 보면 시장가 매수 2구산업 8시 49분 이렇게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니까 구독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10억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이러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리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원리 그리고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만의 개별 타점 그쵸? 개별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에 대한 부분인데 미증시 많이 빠졌는데 이거 진짜 지금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거 관련된 움직임을 한국 시장은 많이 그냥 99%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질 만큼 다 터졌으니까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절대로 지금 매도 구간 아니고 실시간 타점 받고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주식, 그쵸? 내용 정리해요.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게 고가 돌파예요. 이번에 고가 돌파 나왔죠. 근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하는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 이쪽이 같이 완전히 넘어지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게 떠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게 뜨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빠지고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내가 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매매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